영화가 시작되고 두 소녀가 범인을 쫓아 창고로 들어간다. 범인은 막다른 길에 몰린다. 궁지에 몰린 범인은 괴물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내지만 두 소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싸울 준비를 한다. 전투를 벌이려던 그때 세 번째 인물이 도와주러 온다. 괴물은 자신을 잡지 못할 거라 말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팀의 대장도 나타난다. 그들은 재빨리 괴물을 포위하고 그날 밤 바로 처리한다. 우리의 주인공 추타가 등장한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혼잣말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불러도 추타는 전혀 듣지 못해 선생님을 매우 화나게 한다. 요리 실습 시간에 몇몇 친구들은 추타가 그 선생님을 무시할 만큼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그를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추타가 짝사랑하는 미스즈는 아니었지만 추타는 그녀의 경멸적인 시선을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착각한다. 추타는 짝사랑에 빠져 있으면서도 능숙한 요리사처럼 오이를 썰 수 있다. 이런 재능 덕분에 혼잣말을 해도 아무도 그를 이상한 애로 보지 않는다. 요리 동아리에서는 다가오는 대회에 함께 참가하자고 제안까지 한다. 하지만 그는 바쁜 일이 있다며 거절한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계속 그러면 친구를 절대 사귀지 못할 거라고 비웃는다. 그가 반박하는 소리를 반 전체가 듣게 되고 아이들은 그가 또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가 항상 혼잣말을 하는 것은 이상해서가 아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 그 목소리 때문에 주변 소리를 듣거나 집중할 수가 없다. 그는 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던 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때 그는 모두가 자기처럼 머릿속의 목소리를 듣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자신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목소리 때문에 항상 중요한 수업 내용을 놓치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까지 했다. 목소리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몸매가 좋은 한 선생님이 다가온다. 그녀는 방금 싸우던 두 아이를 교실로 끌고 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모두 그 둘의 속셈이 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가며 추타에게도 돌아가라고 말한다. 추타는 선생님의 몸매에 시선을 빼앗겼다가 미스즈에게 들키고 만다. 그녀는 그에게 역겨운 변태라며 죽어버리라고 욕한다. 추타는 충격을 받고 미스즈에게 다가갈 기회는 이제 없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아직 고백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아까 그 뚱뚱한 친구가 추타에게 다가온다. 분홍 머리 선생님이 다 같이 놀러 갈 거라며 관심 있으면 함께 가자고 한다. 추타가 거절하자 그는 자신을 타얀이라고 소개하며 추타가 꽤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 후 추타는 자신이 사는 이모의 빵집으로 돌아간다. 그의 이모는 제빵 천재이며 그의 기술도 모두 이모에게서 배운 것이다. 하지만 제빵은 이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전부 엉망이다. 이모는 행주가 낡았다며 추타에게 꿰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별일 아니니 호들갑 떨 필요 없다며 그러겠다고 한다. 이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추타를 키워주신 분이다. 그래서 추타는 이모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문 밖을 청소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미스즈를 생각한다. 거절당하고 천사의 탈을 쓴 악마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미스즈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목소리가 누군가 왔다고 알려주지만 그는 집중하지 못한다. 갑자기 추타는 이상한 방으로 순간 이동된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추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와 함께 탈출할 방법을 찾는다. 하지만 한 무리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추타가 혼잣말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조종실 문을 열어준다. 그곳에서 그는 영화 초반에 그 대장을 만난다. 대장은 자신들이 우주 경찰이라고 소개한다. 그의 이름은 브릭이며 이곳의 서장이다. 함선에 있던 몇몇은 추타가 합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에게 특별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추타도 이 말에 충격을 받지만 브릭은 그가 잠재력이 있어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훌륭한 우주 경찰이 될 잠재력이 있으며 마덕 컴퓨터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한다. 너무 갑작스러워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다. 브릭은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빠르다고 생각한다. 다른 두 사람이 추타에게 보호복을 입히고 밖으로 쏘아보낸다. 그의 등 뒤에는 지구가, 앞에는 브릭의 우주선이 있다. 달 모양의 생물과 촉수가 여러 개 달린 생물이 추타를 도우러 온다. 브릭은 이 우주에는 수많은 생물이 있으며 그들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말한다. 다가오는 테스트에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
추타는 동의하지도 않았지만 브릭은 테스트가 아주 쉬우니 그냥 해보라고 말한다. 브릭은 그가 정말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추타는 완강히 거절한다. 그들은 추타가 참가하지 않으면 상부에서 책임을 물을까 걱정한다. 그래서 추타를 그냥 우주에 내버려 두자고 상의한다. 산소가 다 떨어지게 두면 상부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며 그의 합류를 반대한다. 그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추타의 인격과 명예를 모욕한다. 이에 분노한 추타는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테스트를 받기로 한다. 브릭은 그에게 지구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잡는 임무를 준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한편 브릭은 추타의 체온 수치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는다. 그가 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또 다른 열 신호가 감지된다. 추타가 계속 찾고 있는데 머릿속 목소리가 기름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분홍머리 선생님과 타얀이 막 놀고 돌아온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말한다. 추타가 반박하자 선생님이 화를 낸다. 브릭은 문제를 파악한 듯하다. 이 기름 냄새는 외계인에게서 나는 물질의 냄새이며 인간은 맡을 수 없는 냄새다. 화가 난 선생님은 아름다운 모습에서 갑자기 괴물로 변한다. 그녀는 추타의 경찰 배지를 보고 타얀을 방패 삼아 그의 공격을 막는다. 추타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지금은 저 친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뿐이다. 추타는 도망칠 수 없다. 타얀은 그가 아무리 이상해도 유일하게 친하게 대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그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그는 도망칠 게 아니라 도울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가 생각하자 목소리는 그의 몸에서 광선을 쏘는 것으로 응답한다. 브릭은 이것이 40억 년 이상 존재해온 외계 종족임을 알아챈다. 그들은 각 행성을 관찰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족을 파견했다. 그 외계 생명체가 처음으로 추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과 추타가 오랫동안 공생관계였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룬다. 저 괴물이 깨어나 달려들자 추타는 재빨리 피해야 했다. 그 생물은 상상을 통해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덕분에 추타는 괴물을 물리치고 잡을 수 있었다. 브릭은 이제야마더 컴퓨터가 추타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한다. 그가 고대 생물을 품고 있으며 그 힘을 사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함선으로 돌아와 테스트 합격 선언을 받는다. 학교에서 미스즈는 스포츠부터 학업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남학생들은 항상 추타와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본다. 그녀는 항상 추타를 경멸의 눈빛으로 본다. 추타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그녀의 인상을 더욱 나쁘게 만들었다. 어제의 일을 떠올린다. 브릭은 미스즈가 추타의 감독관이 될 것이라고 알린다. 하지만 그녀는 추타가 변태. 아니, 극심한 변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한다. 그녀는 추타에게 다른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브릭은 결국 두 사람을 같은 팀으로 배정한다. 다시 현재 추타의 몸에 붙은 생물이 계속 머리를 내민다. 타야는 인질로 잡혔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래서 추타는 그 생물을 숨기려다 공의 급소를 정통으로 맞고 양호실로 실려간다. 그는 이 생물의 정체가 궁금하다. 이름이 너무 길어주려서 도르라고 부른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보낸 자신의 청춘을 돌려달라고 소리친다. 그는 그것을 떼어내려 하지만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그의 목을 조르면 자신도 숨이 막힌다. 만약 둘이 분리되면 둘 다 죽게 된다. 그때 미스즈가 와서 본부회의에 갈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임무를 받기 위해 본부회의에 참석하라고. 가기 싫고 오늘 수업이 더 중요하다면 그만두고 눈앞에서 사라져도 된다고 말한다. 미스즈는 떠나고 도르는 호기심에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한다. 추타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미스즈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참가하기로 한다. 추타 역시 이 경찰 일에 대해 더 알고 싶기도 했다. 추타는 미스즈를 따라가다 그녀를 놓치고 만다. 창고에 숨어있던 외계인이 추타를 부른다. 이곳이 본부로 이동하는 장소라고 한다. 그의 이름은 칩스다. 위로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다. 이곳은 지금 밤이기 때문이다. 브릭은 침낭에 들어간 채로 차를 타고 온다. 그는 졸면서 일을 지시하고 칩스에게 조종실을 맡긴다. 그리고 칩스가 추타에게 이곳을 구경시켜준다. 그녀는 함선에 있는 바이러스 덕분에 이곳 모두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해준다. 추타는 의무실에서 의사를 만난 후
전송실 관리장교, 신문실을 거쳐 마지막으로 미스즈가 일하는 조사실에 도착했다. 슈타와 칩은 이제부터 그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미스즈는 조사실장이 평소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일단 나타나면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그녀는 슈타를 데리고 감옥도 구경시켜줬다. 그가 잡았던 범죄자도 있었다. 죄수들은 교정시설로 보내진다고 한다. 슈타가 미스즈에게 말을 걸려하자 그녀는 또다시 화를 내며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구경하던 그는 도르가 알려주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범죄자 한 명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슈타가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을 때 경보가 울리며 범죄자가 탈옥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범죄자는 장교를 공격하고 전송실을 이용했다. 돌아가던 중 슈타는 미스즈와 마주쳤고 함께 전송실로 달려가 보니 장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탈옥수가 위험한 범죄자이며 지구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둘은 함께 돌아왔는데 미스즈는 이 범죄자가 살인죄로 3번이나 체포된 적이 있어서 인구 밀집 지역 대신 자신들을 먼저 노릴 거라고 말했다. 먼저 그의 권리를 고지해야 했지만 녀석은 권리나 법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미스즈가 움직이려 하자 녀석은 거품을 뿜어냈다. 도르는 슈타에게 지난번처럼 힘을 다시 써보라고 했지만 그는 아직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더 이상한 건 미스즈는 도르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데도 만약 슈타가 이 녀석을 처리해주지 못하면 사직할 준비나 하라고 말했다. 멍하니 서 있는데 도르가 할머니 한 분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줬다. 괴물은 재빨리 할머니를 공격하러 달려갔고 슈타가 달려들어 할머니를 구했다. 그는 다시 힘을 지난번처럼 썼지만 그가 상상한 방법은 너무 어설퍼서 충분하지 않았다. 다행히 미스즈가 제때 와서 처리해줬다. 그녀는 이 녀석에 대한 경고는 효력이 다했다며 천사로 변신해 녀석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 이후 처리반이 와서 할머니의 기억을 지웠지만 그 전에 할머니는 덕분에 살았다며 슈타에게 고마워했다. 처리반은 자신들의 일을 했다. 슈타는 원하면 학교로 돌아가도 됐고 미스즈는 브릭에게 보고하러 갔다. 처리반 한 명이 슈타에게 피를 닦으라며 수건을 건네자 그는 그제야 자기 얼굴에 녀석의 피가 묻어 있었다는 사실에 기겁했다. 며칠 후 브릭은 위원회로부터 밀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최근에 새로 나타난 녀석들이었다. 그 시각 슈타는 의사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는 우주 경찰들이 몸에서 나는 향기를 이용해 힘으로 변환시키며 이 향기는 인간이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은 즉 미스즈가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때 그녀도 무언가를 가지러 왔는데 슈타는 무심코 그녀의 몸을 훔쳐보다가 들켜서 뺨을 한 대 맞았다. 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도르가 말을 꺼는 바람에 그는 조준을 잘못해 공을 허찼지만 도르가 튀어나와 슛을 성공시켜줬다. 그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도둑을 보고 뒤쫓아가 능력으로 묶으려 했지만 에너지 밧줄이 뚫고 지나가 슈탄의 빵집, 유리창을 깨뜨려 이모가 다치고 말았다. 그 도둑은 외계인이었고 그 틈을 타 도망쳤다. 이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슈타는 이번 일에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의식적으로 도르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어 그의 존재가 희미해진다고 했다. 미스즈는 근무 시간 외에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이번 사건은 자신이 처리해줬지만 또다시 어기면 처벌받을 거라고 했다. 슈타는 장을 보러 가서 이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며 요리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초자연적인 일에 엮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에 잠겨있다 보니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병원으로 가져가 이모와 함께 먹었다. 슈타는 이모의 기억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원래 다쳤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모는 자기 자신보다 슈타의 안전을 더 걱정했다. 그가 매일 안전한 것이 이모가 계속 일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모는 최근 슈타가 예전보다 더 밝게 변했다고 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나아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바로 그때 미스즈와 칩이 와서 근무 시간이라고 알렸다.
브릭을 만나러 갔지만 그는 그들에게 할 일이 없으니 학교로 돌아가거나 어디 가서 놀라고 했다 하지만 잠시 후 칩이 추타가 마주쳤던 도둑이 외계인이라고 알려줬다. 그가 녀석을 잡고 싶다고 하자 미스즈는 허락했지만 그녀는 참여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지만 의사가 말했던 향기에 대해 떠올렸다. 그는 그달 모양 얼굴의 청년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생물은 각기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추타가 찾으려는 자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살인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브릭은 그가 이 사건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고 그는 횡설수설했지만 브릭은 참여를 허락했다. 이번 녀석은 껌 행성 출신이며 바로 그 껌을 밀매하러 왔다고 알려줬다. 그의 행성에서는 껌이 매우 희귀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그들은 범인의 사진을 찾아달 얼굴에게 탐색을 의뢰했다. 그들은 차 유리에 후지산이 비친 것을 보고 각도를 이용해 달 얼굴이 추타 일행을 내려줄 좌표를 찾아냈다. 미스즈는 또 혼자 가버렸고 도르는 껌 냄새를 맡아 둘이서 찾아 나섰다가 범인의 노란 차를 발견했다. 녀석은 추타를 기억하고는 차로 그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공격력은 꽤 높았다. 미스즈가 돌아와서 이 에너지는 냄새에서 나오는 것이라 일반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고 비슷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차를 두 동강 냈지만 용의자는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 미스즈의 입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능력을 사용해 잘라내려 했지만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질식할 것이었다. 도르가 추타에게 껌 떼는 법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냉기로 껌을 흘려서 녀석을 떼어내는 것을 상상해 성공했다. 갑자기 치비 녀석이 곧 폭발할 것 같다고 외쳤고 미스즈는 추타를 구해줬다. 이걸로 빚은 없는 셈 치자는 듯이 붉은 꽃 문양이 나타났고 브릭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의 상징이며 이놈들이 아무래도 지구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추타는 친구들과 함께 이모를 찾아갔고 이모는 추타에게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며 무척 감격했다. 도르는 그가 우주경찰 조직에 들어온 후로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추타는 우주경찰 제복을 지급받았고 브릭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 후 영화는 추타가 어릴 적 3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번은 빨간머리 친구가 곧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추타와 나머지 2 친구는 그에게 줄 선물을 몇 가지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선물을 다 받은 빨간머리 친구는 엄마와 함께 아빠를 설득해서 이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새 친구는 선물을 돌려받고 싶어 했지만 그건 좀 그래서 다 함께 타임캡슐을 만들어 이 물건들을 땅에 묻고 10년 후에 다시 파내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와서 추타는 지금 그 상자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르도 잘 몰랐는데 넷이서 상자를 묻을 때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추타가 완전히 변했다고 느꼈다. 추타는 과거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누군가 추타의 새 친구가 어디 갔는지 궁금하다면 그건 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새 친구를 모두 잃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친구들을 구하려 했지만 실수로 산사태를 일으켜 새 친구 모두 산 아래로 떨어지게 했다. 그 후 그는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원망의 눈초리를 받았다. 도르는 추타에게 그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이모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려줬다. 추타가 3개월 내내 좌절에 빠져있는 동안 이모는 추타가 잠들 때마다 항상 울었다고 한다. 다음날 운동장에 모여있을 때 추타는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지만 도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추타는 무슨 일인지 몰랐다가 칩에게 통신장치를 달아줬던 것을 떠올렸다. 칩이 추타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미스즈와 도르 둘 다 위급한 상황이라 자신이 둘을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 후 칩은 갑옷을 입고 미스즈의 엄마인 척하며 미스즈가 오늘 아프기 때문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추타의 이모가 급한 일이 생겨 자신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거짓말했고 추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반 아이들은 추타와 미스즈의 가족이 친한 사이일 거라고 의심했고 이곳에 잠입한 2명은 방금 일어난 일을 토대로 이 2 젊은 경찰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 둘은 이후 의사에게 옮겨져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원인이
어떤 생물의 냄새를 맡은 것 같군요. 체액을 교체하기 위해 잠시 이 수조에 두어야 합니다. 두 사람 다 감염될 우려가 있어서요. 추타는 미스즈도 자기와 같은 상황이란 걸 듣고는 보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의사 선생님이 두 수조가 연결되어 있어서 방금 한 말이 미스즈에게 다 들렸다고 알려줬다. 브릭을 만나러 갔을 때 추타는 도루가 뭔가의 냄새를 맡고 기절했다고 말했지만 미스즈는 아무 냄새도 못 맡았다고 했다. 조직의 기계로도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브릭은 수상한 자들을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로 전학 온 두 학생이 있었고 미스즈와 추타 둘 다 그들을 몰랐기에 거기서부터 단서를 찾기로 했다. 의사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마취향에 다시 당하지 않도록 안정제를 주었고 동시에 브릭은 전에 말했던 범죄 조직이 이 태양계로 오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알려줬다. 그 후 추타와 미스즈는 조사해야 할 두 사람이 다가올 범죄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에 훈련을 받아야 했다. 추타는 미스즈가 아까 치료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 화가 난 것 같아 사과했다. 미스즈는 신경 안 쓴다고 했지만 도루는 그녀가 여전히 추타와 거리를 두는 걸 느꼈다. 칩은 추타에게 능력을 사용해 기계벌들을 공격하라고 했다. 추타가 겨우 한 마리를 잡고 자랑스러워하자 미스즈는 칩에게 자신은 한 번에 20마리를 상대하겠다고 했다. 단 2번의 공격으로 그녀는 훈련을 마쳤다. 그녀는 그들의 임무가 범죄자와 싸우는 것이기에 이 훈련은 식은 죽먹기라고 했다. 무시당한 추타는 꽤 분해했다. 게다가 미스즈의 공격이 추타를 거의 마칠 뻔해서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다. 갑자기 칩이 제어 장치가 고장나 훈련 레벨이 100으로 올랐다고 알렸다. 수백 마리의 벌이 풀려났고 전부 처리해버렸다. 그녀는 이목이 잡기, 놀이가 꽤 마음에 드는 듯했다. 다음날 추타는 새로운 커플을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미스즈는 추타의 방식이 꽤 멍청해 보였다. 그 후 칩은 두 사람에게 오늘 전학 온 두 학생이 모두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래서 추타는 그 두 사람이 외계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추타에 반해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온다는 공지가 떴다. 추타는 그 전학생이 자신의 옛날 빨간머리 친구와 닮아서 놀랐다. 하지만 소개할 때 보니 역시 그 친구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미키오였다. 칩은 이 전학생이 오늘 전학 온다는 공지도 없었고 미키오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어서 칩이 정보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동안 그를 계속 관찰하라고 했다. 그날 오후 하굣길에 추타는 미키오를 따라갔다 말을 걸어보니 그의 집 주소가 예전 빨간머리 친구의 집과 같았다. 추타는 같이 가도 되냐고 물었다. 미키오는 가는 길에 몇 군데 들를 거라고 했다. 괜찮다면 같이 가도 좋다고 했다. 미스즈는 이 사실을 칩에게 보고해서 칩이 두 사람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시각 브릭은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중 한 명이 전학생 미키오와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브릭이 둘을 대조해보니 98%나 일치했다. 갑자기 함선 전체에 경보가 울렸다. 방해 전파 때문에 지구와 연락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칩은 추타를 감시하다가 오늘 결석했던 두 전학생에게 발각되어 싸우기로 결심했다. 칩은 자신의 갑옷을 매우 자신했지만 실수로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 붙잡히고 말았다. 미스즈는 칩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는 것을 듣고 걱정이 되어 수업을 빼먹고 그를 찾으러 달려갔다. 브릭은 추타 일행의 신호가 끊긴 것을 보고 범인이 추타 일행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추타의 옛빨간머리 친구 구치였다. 그는 추타를 원망해 다 같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너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때 미스즈는 달려와 칩을 찾았지만 함정에 빠져 그 두 녀석에게 마취당했다. 추타는 옛 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구치에게 한 대 맞았다. 추타가 모두를 산으로 끌고 갔고 그 절벽을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다. 구치는 그때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는데 추타가 절벽을 밟아 무너뜨렸다고 했다. 도루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고 추타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라 사과 한마디로는 부족했다. 그날 구치가 땅으로 떨어져 돌에 깔렸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운 좋게 구조되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관광객이 다가오자 구치는 폭탄을 던져 그들을 순식간에 불태워버렸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인간이 아니라고 했다. 범죄 조직에 의해 구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조직의 일원이 되었고 대장 자리까지 올라 자신만의 함선도 갖게 되었다. 그는 조직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 정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러 여기에 왔다. 다시 말해 우주 경찰에 대한 정보를 찾고 두 번째는 추타에게서 도루를 빼앗는 것이다. 그는 도루가 수집한 데이터를 잃지 않게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도루가 분리된 후 추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구치는 추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미스즈와 칩을 풀어주는 대신 도루를 넘기라는 것이었다. 자책하지 않도록 추타의 기억을 지워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했다. 추타는 그걸 간절히 원했지만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다. 도루와 즐거운 추억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억이 지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도루만 있으면 구치와 싸울 힘이 생길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즈를 내세워 협박했다. 하지만 도루는 그녀가 의사가 준 마취 방지약을 먹었다는 것을 알아챘고 추타는 구치에게 권리를 고지하기 시작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미스즈는 반격에 나섰다. 그녀는 재빨리 두 녀석을 해치우고 구치와 싸우기 위해 변신했다. 둘의 힘은 막상막하였다. 추타가 도우려 하자 미스즈는 그가 끼어들면 방해만 될 거라며 막았다. 구치도 이에 동의했다. 구치는 땅을 쳐 흙과 돌을 날려 미스즈의 머리를 맞췄고 그녀는 기절했다. 미스즈를 끝장내려 할 때 추타가 달려왔고 도루가 창을 만들어 구치를 찔렀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사실 그는 여전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그 등산객들은 검은 연기에 휩싸여 기절했을 뿐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표식에는 녹음 장치가 있어 조직을 배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추타 덕분에 그게 파괴되어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구치는 오래전부터 추타를 소중히 여겼다. 항상 친구들을 챙겼기 때문이다. 구치는 추타가 아까 제안을 거절해서 매우 기뻤다. 구치는 다른 두 사람도 우주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구치는 계속 조직으로 돌아갈 것이며 둘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길 바랐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늘 일을 비밀로 하자고 했다. 미스즈가 뒤쫓으려 하자 추타는 본부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둘은 본부에 신호탄을 쏘았고 그들은 즉시 대응 조치를 취했다. 작은 폭탄 무리가 날아오자 함선 전체가 재빨리 반격했다. 함선은 재빨리 적의 방해 능력을 무력화하고 미스즈와 추타를 본부로 데려왔다. 추타는 이 폭탄들이 이전 훈련 때의 기계벌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양이 소녀에게 실력을 발휘하게 했다. 폭탄들은 금세 파괴되었지만 뒤에서 미사일 한 무리가 날아왔다. 사정거리 밖이었지만 브릭은 가만히 있다가 포를 뒤로 돌려 전력으로 발사하라고 했다. 미사일은 파괴되었지만 구치의 함선도 드러나게 되었다. 브릭은 이것을 계산했기에 구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함선은 선체가 꽤 손상되었지만 일단 위기에서 벗어났다. 추타가 구치의 무덤에서 꽃을 가져가려다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예전에 그를 탓했던 것을 사과했다. 그녀는 최근에 찾은 이 사진 때문에 아들이 저 너머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추타의 친구들 전체 사진이었다. 거기에는 추타의 가방에 있던 베지와 구치가 실종된 날짜가 있어 그녀는 구치가 아직 살아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한편 브릭과 승무원들이 구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마더 컴퓨터 직속의 고위 조사관 그룹이 찾아왔다. 추타는 미스즈를 찾아가 그녀에게 물었다. 왜 더 일찍 정신을 차리고 반격하지 않았냐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지휘관에게 데려가도록 유인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다 구치가 추타와 거래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보고 싶었다고 했다. 다행히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갑자기 이 조사관들이 미스즈를 살인자의 공범 혐의로 체포하러 왔다. 미스즈는 조사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미스즈가 의도적으로 전력망을 조작해 저번에 그개 녀석을 탈출시키는 장면을 찾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고
기절했다. 그는 어떻게 된 건진 상관없지만 반드시 미스즈에게 죄를 자백하게 만들려 했고, 승무원들은 지금 한 명씩 계속 신문을 받고 있었으며 동시에 그들은 아직 최근의 공격 이후 함선을 수리하지 못했다. 일부 승무원은 미스즈가 진짜 스파이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칩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추타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미스즈와 한동안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루는 칩은 미스즈를 믿을 근거가 있지만 추타는 미스즈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고 했다. 그 믿음을 말이다. 누가 이 함선의 주인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조사관이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저쪽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스즈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치료를 받게 하러 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스즈가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어떤 실험의 생존자라고 말했고 늙은 조사관은 그녀가 특별 치료를 받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추타는 미스즈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있었지만 그는 중간에 집중력을 잃었다. 도루가 너무 많은 것을 밝히지 말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자 추타는 풀려났다 미스즈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던 중 그는 두 명의 소녀와 부딪혔다. 영화 초반에 브릭과 함께 있던 소녀들이었다. 한 명은 좀 까칠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상냥해 보였다. 그 후 의사가 추타를 불러 데리고 갔다. 미스즈를 치료하기 위해 감옥으로 갔다. 의사는 미스즈의 기억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약을 정량대로 복용하지 않은 탓이라고 했다. 이전에 그는 미스즈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사실은 비밀 프로젝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브릭만이 아는 사실을 밝혔다. 미스즈는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녀의 몸에 영향이 가서 반년치의 기억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외계인의 힘을 주려고 했었다. 미스즈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했던 이유는 1급 기밀이다. 그 실험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그가 말해준 이유는 추타가 미스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브릭은 이어서 추타에게 지구로 내려가 이 박사님을 데려오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의 이름은 러브이며 500년 이상을 산 최고의 천재 과학자였다. 그를 급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최근 그의 대체 신체사 5개가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의사는 바로 러브 박사의 친구였다. 의사는 또한 미스즈가 복용하고 있는 안정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러브 박사라고 밝혔다. 이 약은 복용자가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만약 그를 데려와서 미스즈가 한 행동들이 모두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한다면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칩과 추타는 그 후 지구로 보내졌고 칩은 둘이 함께 미스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도루는 추타가 왜 그렇게 미스즈를 완전히 믿는지 알고 싶었다. 그 후 두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두 명에게 제압당했지만 그 두 사람은 추타와 칩을 알아봤다. 칩은 추타에게 이 두 사람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임무에 함께할 사람들이라고. 주황색 머리 소녀는 이전의 만남에 대해 추타에게 사과했다. 칩은 추타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주황색 머리 소녀는 베로니카, 검은 머리는 니나라고 했다. 베로니카는 추타가 소문대로 정말 약하고 지루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스즈가 어떻게 그동안 그와 함께 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미스즈와 함께 같은 시기에 부대에 들어왔다. 베로니카는 이번 임무를 통해 추타의 능력을 평가하기로 결심했다. 세 사람은 함께 박사와의 약속 장소로 갔고 추타는 정찰을 위해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행동이 너무 티가 나서 베로니카가 그에게 말했다. 다음부터는 도루를 사용해서 정찰하라고. 그녀는 이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기계파리를 들여보냈다. 그는 베로니카가 싫었다. 악마 같았지만 반대로 동료인 니나는 천사 같았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그 후 안으로 들어갔는데 박사는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웨이터가 일행에게 접근했고 베로니카가 암호를 말해보자 그 녀석은 자신이 적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일행에게 자신들이 보낸 정찰병을 이미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즉시 부하들에게 총을 겨누게 하고 진짜 박사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일행은 그가 박사의 복제인간들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았다. 베로니카는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뛰어올라 신발 밑에서 무기를 꺼내 휘둘렀다. 발차기로 대부분의 적을 처리했다. 그녀는 이어서 회전 발차기로 남은 적들을 처리하러 달려들었지만 그 녀석은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체면에 걸린 민간인이라는 것을. 그는 폭탄을 던지고 모든 비상구를 닫아버렸다. 박사의 위치를 말하도록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베로니카는 어쩔 수 없이 박사가 이 가게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그는 밖으로 빠져나가 모든 비상구를 닫아버렸다. 폭탄이 터지기 직전 도루는 폭탄을 얼릴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그들은 단지 폭발을 늦출 수 있을 뿐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그래서 니나가 모든 힘을 다해 모두를 보호했다. 이 사건 이후 베로니카는 추타가 완전한 진덩어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폭탄을 더 일찍 얼리지 않아서 그녀가 박사의 위치를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행과 그 녹색 머리 녀석은 그 후 박사의 은신처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죽어 있었고 한 놈이 있었다. 녹색 머리의 녀석이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박사를 죽인 범인일 것이다. 이 녀석은 양쪽 모두 박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박사의 뇌가 자신이 원하는 보물로 가는 유일한 열쇠였기에 분노했다. 그는 녹색머리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 지하실의 기술을 이용한 그에게 제압당했다. 이 범죄자의 눈을 관찰한 후 녹색머리의 남자는 그에게 포탄을 한 발 쐈다. 베로니카는 이어서 그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요구했고 이 녀석은 순순히 따랐다. 그래서 추타는 위쪽에 남고 다른 사람들이 그 녀석을 체포하러 내려갔다. 그들은 그 후 녹색 머리를 체포하기 위해 뛰어내렸다. 하지만 이 녀석은 자신이 박사를 죽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범죄자는 깨어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녹색 머리는 그 후 수갑이 채워졌고 그 범죄자는 누군가에게 눈에 이식된 장치를 통해 조종당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짜 주모자는 다른 누군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 시체는 예비 신체일 뿐이고 바로 자신이 그들이 찾던 러브 박사라고 했다. 치비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이것이 진짜 박사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베로니카가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보고 꽤 흥미로워했다. 박사는 그 후 계속해서 베로니카의 허벅지를 만져서 그녀가 화를 내며 뺨을 때렸다. 박사는 인간형 생물들이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래서 약간 흥분했다며 사과했다. 추타는 그가 미스즈에게 했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잡담은 이쯤 하고 박사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갑자기 베로니카와 치비 공격을 받았다. 니나는 어느샌가 조종당에 변신하기 시작했고 박사에게 따라오라고 말했다. 박사는 자신 같은 과학자는 보통 일이 끝나면 제거당하기에 그는 거절했다. 그녀가 박사를 밀치자 추타는 능력으로 박사를 묶고 니나를 조종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박사는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벌어달라고 요구했고 가능하다면 니나를 쓰러뜨리라고 했다. 이 기회에 박사는 연구를 위해 도루의 능력도 살펴볼 것이었다. 추타는 그 후 계속해서 니나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니나에게 맞서 싸우려 했지만 그녀는 힘에서 완전히 우위였다. 박사는 도루가 아직 힘을 업데이트하지 않아서 모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추타는 자신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능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그가 이길 수 없으니 그냥 도망치라고 했다. 추타는 다시는 친구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만약 그가 떠나면 러브 박사와 베로니카 측 모두 죽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미스즈까지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되찾고 계속 싸우기 위해 일어섰다. 그는 베로니카를 의무실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을 믿어야만 했다. 두 사람은 기둥 뒤에 숨었다. 도루는 둘이 반격할 방법을 찾아냈다. 도루는 그 후 전선을 사용해 추타의 분신 2개를 만들어냈다. 두 분신은 잠시 니나의 주의를 끌었지만 상대에게 맞섰지만 도루는 더 약했고 넓은 지역에 큰 폭발을 일으켰다. 추타는 그 후 자신의 얼굴이 타는 듯이 아픈 것을 느꼈고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도루의 머리 절반이 부서진 것을 깨달았다. 고통으로 인해 추타는 잠시 기절했다. 잠재의식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도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추타가 경찰에 입대한 후 뚜렷하게 변한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 그리고 겪었던 일들을 통해 도루는 다른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소망이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때부터 그것도 추타를 믿고 모든 힘을 그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다. 도루는 완전히 진화하여 용처럼 보였다. 박사의 말에 따르면 도루는 현재 비상조치 상태에 있으며 생존을 위해 곧 다른 숙주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더 가야 새로운 숙주 교체 과정이 시작되는데 추타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도루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원치 않아서 그를 붙잡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도루는 완전히 깨어나 추타의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박사님은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를 믿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타가 도루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도루를 되돌릴 성공 확률은 원래 1%도 안 됐지만 추타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추타도 도루가 잠재의식 속에서 한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니나는 이걸 또 다른 기회로 봤습니다. 그들이 이전처럼 약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공격하자 도루가 추타를 끌어당겨 피했습니다. 도루는 그에게 한 쌍의 날개를 주며 그의 몸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추타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고 베로니카는 왜 브릭이 추타를 믿을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추타는 베로니카가 상상하는 것처럼 남자답게 모두를 지키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필요할 땐 아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기절했고 추타는 계속 이렇게 피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 능력은 니나를 이기기에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루는 니나의 능력이 음식과 꽤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파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타는 재빨리 기술을 써서 니나의 공격을 잘라내고 빠르게 달려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흑막이 니나에게 혀를 깨물게 하려 했지만 박사님이 재빨리 대포를 가져와 통제 능력을 해제했습니다. 박사님은 베로니카와 칩도 치료해줘서 추타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하 벙커에는 의료용품이 충분해서 베로니카가 곧 회복될 거라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박사님은 니나가 2시간 전부터 조종당했고 그때는 본부에 있었으니 범인은 이미 본부 안에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추타도 당했을 수 있지만 도루가 그 조종 능력에 저항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추타는 본부에 있던 그 신문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브릭에게 전화해서 경고했습니다. 브릭은 신속하게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보내 그 신문관을 체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고위 감찰관까지 처리하고 함선의 지휘권을 빼앗은 뒤였습니다. 브릭은 감찰관의 방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리고 재빨리 사람을 보냈지만 그놈은 이미 너무 많은 장교를 조종해 조직에 저항하게 했습니다. 브릭은 그들이 모두 조종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고한 장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릭은 이 지휘실 안에도 조종당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박사님과 추타는 함선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박사님은 그놈이 5%밖에 조종할 수 없다고 했고 흑막이 자신의 뇌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내서 신문관의 동기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스즈를 찾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브릭도 이때쯤 그의 동기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신문관의 동기를 알아차리고 구금구역 근처에 있는 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무 팀도 없었기 때문에 브릭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달려갔습니다. 신문관이 미스즈를 찾아갔을 때 추타가 달려와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추타에게 방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추타는 그가 미스즈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옥을 잠갔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까지 추격전을 벌일 때 관제실에서는 추타가 그를 쫓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탈출 포드를 사용하려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관은 직접 문을 열었고 탈출 포드가 수리 중이어서 밖으로 빨려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추타도 함께 빨려 들어갔지만 도루가 그를 붙잡았고 직후 브릭이 와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신문관은 질식사에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릭은 이 일 후에 미스즈도 사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상부에서 전화가 와서 팀 전체가 레인 박사님을 구하고 진짜 범인을 찾아낸 것을 칭찬했습니다. 미스즈는 공식적으로 사면되었습니다. 상부는 오랜 친구인 박사님을 다시 만난 셈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이곳에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고 동시에 미스즈를 과거 실험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사님은 자신이 미스즈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상부 때문에 미스즈의 상태가 지금처럼 나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사님은 추타와 도루가 어느 정도 미스즈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부는 박사님이 남는 것에 동의했지만 감시자 한 명을 동행시켜야 했습니다. 그 후 미스즈도 무사히 깨어났고 추타에게 베로니카와 니나가 안전하게 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추타는 미스즈에게 그녀가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안 됐습니다. 브릭이 이 일에 대해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신문가는 원래 미스즈의 기억을 찾고 싶어 했고 이 기억은 브릭도 누설할 수 없었기에 그는 그저 추타에게 미스즈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게 해달라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추타는 미스즈가 자신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도루가 업데이트된 것을 알아차리고 추타도 발전하기를 바랐습니다. 단지 도루에게 너무 의존하지만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추타는 미스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끔찍한 냄새가 난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갈 때 추타의 이모는 그가 어젯밤 1시간 동안이나 샤워하고 향수까지 뿌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미스즈를 만났을 때 추타는 칩에게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지 물었고 칩은 그가 평소와 같다고 했지만 미스즈는 코마개를 하고 있어서 추타를 더욱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님과 저번에 두 소녀도 이곳에 왔고 칩은 이제부터 그들이 추타와 같은 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박사님은 미스즈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두 소녀는 그의 경호원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될 것입니다. 추타는 미스즈와 박사님이 또 둘만의 비밀 실험을 할까봐 걱정되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했고 이 때문에 모두가 그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반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졌습니다. 여학생들은 박사님의 잘생긴 외모에 주목했고 많은 남학생들은 니나를 우상으로 여기며 쫓아다녔습니다. 추타는 모두에게 박사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지만 도루는 추타의 생각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베로니카가 미스즈를 찾아와 직장에서는 자신이 미스즈보다 직급이 낮을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둘 다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학교에서는 모든 면에서 미스즈를 뛰어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타는 니나가 항상 베로니카의 보호자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타인이 추타를 찾아와 니나에게 볼링 치러 가자고 막 초대했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룹 전체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레인 박사님도 따라갈 것이라서 타인은 추타에게 미스즈도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타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거절했지만 두 사람은 배지를 통해 대화했습니다. 추타가 여전히 미스즈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코마개에 대해 따지자 그녀는 장식용 액세서리라고 변명했습니다. 그 후 브릭이 두 사람에게 말다툼을 그만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미스즈가 가서 친구 및 동료와 소통하는 연습을 하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최근 근처 볼링장에서 몇 가지 능력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에 놀러가는 김에 일도 하는 셈 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룹 전체가 볼링장에 도착했고 박사님은 100년 만에 이걸 다시 해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스즈는 뜻밖에도 칩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도착해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센서 오류나 기계 고장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타는 그래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항상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함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놀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추타는 그들이 인간에게 들킬까봐 걱정했지만 모두가 그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타인이 추타와 브리게 그룹이 아는 사이인 것을 알아차리자 미스즈가 브리게 그룹은 추타 부모님의 옛 동료라고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즐겁게 놀았지만 볼링을 칠 줄 모르는 추타는 예외였습니다. 칩은 아이들이 장난감인 줄 알고 괴롭혀서 고생했습니다. 미스즈가 나서서 돌려달라고 한 후에야 칩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라운드가 끝나자 우주 경찰팀은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로니카와 니나 커플은 서로 누가 더 낮은 점수를 기록하는지 경쟁했습니다. 핸디캡을 줘서 점수가 낮았던 겁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치면 더 이상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결국 모두가 이곳에 온 것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로니카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미스즈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베로니카는 자신이 그저 승부욕이 강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승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과거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로니카가 미스즈만을 노리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나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신문 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두 사람이 그녀를 째려보며 추타가 더 물어보면 머리가 볼링공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 후 칩이 갑옷을 가져와 모두와 함께 놀았습니다. 칩이 실력을 보여주려다 공 대신 자신을 날려버리는 자폭을 했습니다. 그 후 칩은 자신이 볼링공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는 걸 발견했죠. 하지만 볼링공 대신 칩은 외계 생명체 무리가 곤충을 밀거래하는 것을 보고 배지를 꺼내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효과를 낳은 듯했고 두 소녀는 내기를 하고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승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베로니카에게 그녀가 더는 순수하지 않다고 알려줬습니다. 이전 치료 중에 박사님이 잃어버린 피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물질을 그녀의 몸에 주입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베로니카는 자신이 더는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점은 받았죠. 미스즈에 대해 박사님은 그녀의 코클리비안 외계 종족의 액세서리라고 알려줬습니다. 이건 그녀의 능력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도록 도와주지만 너무 오래 착용하면 코가 수축되어 냄새를 맡기 어려워질 거라고 했죠. 그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착용했지만 직후에 클립이 저절로 날아가 사라졌습니다. 박사님은 그것이 클립의 사용 기한이라고 했습니다. 추타는 미스즈가 또 자신에게서 냄새를 맡을까봐 걱정했고 그녀는 그에게 냄새가 난다고 한 건 오해였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후로도 냄새를 맡지 못해 어지러워하며 능력이 실린 공을 추타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공은 경기장 일부를 파괴했죠. 베로니카는 이 틈을 타 장난을 치려다 무의식적으로 미스즈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 신호가 드러났고 그들은 미스즈가 만든 구멍을 따라가 칩이 이 외계인들에게 숭배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브릭은 이 볼링장 전체가 그 외계의 생명체가 곤충을 밀거래하는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니나는 미스즈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미스즈는 빈혈 때문이라고 했고 박사님은 손톱 및 정맥을 만져 진찰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스즈는 너무 부끄러워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휘둘렀지만 박사님은 완벽하게 피했습니다. 추타는 여전히 미스즈가 자신의 냄새가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심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스즈는 다시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과 의사 모두 미스즈에게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평범했던 것이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요. 그래서 그녀는 추타가 자신의 진화를 보여준 이후로 그에게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문제를 파악하고 그녀에게 머리핀을 주었습니다. 코클립을 대체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그것도 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스즈는 다른 디자인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게 좀 유치해 보였기 때문이죠. 미스즈는 그래도 머리핀을 하려 했는데 베로니카가 그것을 보고
너무 유치하다고 말해서 그녀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 후 본부 전체는 외계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추타는 이때 한 할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차라리 치백에 맡기겠다고 했죠. 미스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더는 코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코클립이 진짜 액세서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지난 며칠간 오해하고 자신의 냄새에 대해 쓸데없이 걱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놀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한 조사 결과 소매치기, 납치 괴롭힘을 저지른 범인이 모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정보를 검색했을 때 150개가 넘는 똑같은 얼굴이 나왔죠. 칩은 이들이 스스로 모습을 바꿀 수 없고 다른 종족처럼 힘을 발산할 수도 없는 종족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족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150명 모두 같은 곳에서 수술을 받아서 같은 얼굴 샘플을 계속 사용한 것 같다고 했죠. 법도 그다지 엄격하지 않아서 이제 그 150여 명을 모두 신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일은 추타의 팀에게 떠넘겨졌죠. 하지만 브릭이 전화해서 추타의 팀에게 다른 임무를 주었습니다. 지구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고 외계인이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었죠. 사실 이 임무를 추타의 팀에게 맡기자고 제안한 것은 박사님이었습니다. 박사님은 추타의 냄새 원인을 거의 알아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추타의 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경찰이 조사를 위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즈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근처 외계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들어가기 위해 경찰 배지가 필요했고 외계인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본 모습을 사용할 수 있는 드문 장소였습니다. 미스즈는 카페 안에 한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녀의 위협적인 질문 방식은 역효과를 낳았고 추타가 대신 친절하게 대화하며 약간의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때 칩의 로봇 원형이 된 외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미스즈가 자기 남편을 괴롭혔다며 한바탕 하려고 했죠. 하지만 추타가 나서서 대신 해결하며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그가 화재 사건에 대해 묻자 그들은 용의자는 위에서 수배 중인 인물의 묘사와 일치하는 빨간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일행은 그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한 형사가 다가와 질문을 했습니다. 미스즈는 마지못해 추타의 여자친구인 척하며 칩이 읽어준 대본대로 대답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미스즈가 대답하는 동안 계속 추타의 팔을 붙잡고 있어서 그는 얼굴이 빨개졌죠. 다행히 형사는 별로 의심하지 않고 일행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칩이 우연히 용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미스즈는 그를 막기 위해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미스즈와 가까워진 탓에 추타는 집중력을 잃고 용의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사용해 속도를 높여 뒤쫓았고 추타는 거의 잡을 뻔했죠. 하지만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스즈가 탈출구를 막고 그를 붙잡았고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왜 최근에 이런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했죠. 경찰서로 데려가자 그는 자신의 여권이 누군가에게 도난당해서 경찰의 주의를 끌고 도움을 받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으면 우주 경찰을 만날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곧 도둑을 찾아 여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인간이었는데 우연히 이 여권을 손에 넣었고 우연히 외계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주 경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니 기억을 지우는 것이 마땅했죠. 추타는 그 후 자신의 실수로 용의자를 놓칠 뻔한 것에 대해 미스즈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미스즈는 의사와 박사님에게서 추타에게서 악취를 맡는 것은 추타가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녀가 혼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감정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추타와 대등하게 발전하기 위해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소망을 갖게 한 것이죠. 미스즈는 추타가 실패하기를 바랐던 자신이 끔찍하다고 느꼈지만 의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신비롭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 후 브릭도 와서
그녀가 최근에 이룬 성과를 칭찬했고 그녀가 그 머리핀을 한 모습이 꽤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말에 미스즈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죠. 며칠 후 추타는 불이익에 의해 인력 부족을 돕기 위해 다른 부서로 임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늑대인간을 쫓는 동안 추타는 그를 막기 위해 재빨리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그가 재빨리 도망쳐서 얼음을 사용해 그의 발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바꿔치기 술법을 사용해 탈출했습니다. 그는 추타의 등 뒤에서 나타나 기습했지만 운 좋게도 그가 새로 정근운 부서의 형사인 빅터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빅터는 멋지게 그 늑대에게 죄를 더 무겁게 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항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알을 발사하자 빅터는 손톱을 만들어 그 총알들을 막았습니다. 늑대가 달려들자 빅터의 손톱에 맞아 쓰러졌죠. 하지만 그 늑대는 자신이 그 범죄 조직의 일원이며 패배 후 자폭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결말을 받아들였지만 빅터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무력화시켰죠. 그는 그가 죄를 뉘우치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로 돌아와서 빅터는 자신의 부서가 예전부터 항상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타가 와서 도와주니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추타는 빅터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그는 선배가 후배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추타도 빅터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것이 바로 형이 있는 느낌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스즈는 추타를 관찰하기 위해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베로니카는 이를 눈치채고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추타를 자주 신경 쓰냐고 물었지만 미스즈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죠. 집에 갈 때 추타는 학교 정문 앞에서 함께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빅터를 만났습니다. 베로니카는 추타가 없어서 미스즈가 슬퍼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본부로 돌아왔을 때 미스즈는 박사님과 의사가 해준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브릭이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추타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추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래서 브릭은 그녀에게 이 물건을 추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스즈는 그 후 추타를 찾으러 빅터의 사무실에 갔지만 추타는 없었고 빅터는 추타를 잠시 빌려야 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미스즈는 추타가 계속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 후 빅터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그를 미행하자 남자애들이 다 같이 전시회에 가서 노출이 심한 여자 그림을 보러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미스즈 일행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고 그들이 한창 그림을 감상하고 있을 때 베로니카가 달려와 따지자 미스즈 일행은 추타는 원래 변태였으니 이해하지만 그들도 실망했다. 빅터도 여기에 온 것에 대해 그는 보호자로서 따라왔을 뿐 흥미는 없다고 했다. 갑자기 추타는 메시지가 온 것을 알아챘지만 미스즈는 민간인 구역에서 조직의 배지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상기시켰다. 한편 구치는 상부로부터 다시 한번 지구를 침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구치의 팀은 의심했다. 지구에 뭔가 보물이 있을 거라고 구치. 또한 과거에 자신이 구조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 거라고 의심했다. 그는 이 사실을 빨리 추타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고 그 시각 추타는 실수로 빅터와 부딪혔다.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고 추타는 조직이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빅터는 의심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직접 조사하는 게 빠를 거라고 했다. 빅터는 그 갱단이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을 것이며 그 갱단을 없앨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 후 추타는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를 해독하려 했고 도루는 왜 브릭에게 부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추타는 그가 알아도 말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함선 전체가 비상사태에 빠졌다. 확인해보니 함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원인을 찾던 중 추타가 자신의 배지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범죄 조직의 함선이 그들의 함선 바로 옆에 나타났다. 저쪽 함선은 경찰팀에게 경고의 의미로 한 발을 쐈고 그들은 방금 발사된 치명적인 광선을 재빨리 피했다. 상대편 지휘관이 갑자기 연락해왔고 그는 자신을 드민사령관이라고 소개했다. 브릭이 뭘 원하냐고 묻자 그의 요구는 간단하게 도루와 추타였다. 브릭은 넘겨주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박사님은 이 함선으로는 무기가 부족해서 싸울 수 없으니
자신이 땅속에 묻어둔 무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박사님은 지상에 있는 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드민의 함선에 명중했다. 그의 함선 포대는 파괴되었지만 바로 그때 수천 대의 다른 외계 함선이 전 세계에 나타났다. 이제 세계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추타와 도루를 넘겨주는 수밖에 없었다. 추타는 자신의 잘못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함선과 전 세계가 공격받게 한 것에 대해 브릭은 칩에게 추타를 지구로 피신시키라고 했지만 그는 스스로 떠나버렸고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다 돌아와 보니 이모가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 도루는 구치에게서 온 메시지를 읽는 것을 도와줬는데 그들은 그의 범죄 조직을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모두 도루를 쫓고 있으며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도루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 후 추타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빅터와 미스즈가 찾아왔다. 너무 많은 것을 숨겨서 의욕을 잃은 상태였지만 미스즈는 이걸 더 일찍 주는 걸 잊었다며 사과했다. 브릭이 추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그 안에는 과거 추타 친구들의 사고와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브릭은 모든 정보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가 찾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다. 그 후 미스즈는 추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추타가 기운을 내서 본부와 함께 계속 싸우도록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외계인 가게로 쳐들어왔다. 추타를 찾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했고 추타가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미스즈가 나서서 도와주었다. 바로 그때 빅터는 자신이 배신자라는 본색을 드러냈다. 즉시 빅터는 미스즈를 붙잡고 추타와 도루에게 따라오라고 강요했지만 추타는 현재 도루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빅터는 믿지 않고 30분 안에 도루를 데려오지 않으면 전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빅터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가 우주경찰국에서 일했던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사님은 스파이가 보통 여러 세대 전부터 심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목적을 전달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스파이 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모두가 추타를 따라 싸워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어떻게 드민의 함선 내부로 침투할 수 있을까? 그 시각 빅터는 드민에게 보고하러 갔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계획을 이 단계까지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추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의 팀은 브릭의 함선으로 돌아왔다. 브릭은 현재 민간인과 부상자를 대피시키고 있어서 싸울 수 없었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브릭은 이번 일이 끝나면 지구에 사는 외계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 또한 드민에게 악감정이 있어 돕기로 했기 때문이다. 드민은 시간이 다 되자 학살 준비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경찰 측이 갑자기 반격했고 그들도 응수했지만 그들이 조준한 것은 환영이었고 실제 함선은 뒤에서 접근해줄 엔진을 파괴했다. 브릭은 드민의 함선의 우주선을 그대로 충돌시켜 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구에 있는 부하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했지만 지상의 외계인들이 모두 반격하고 있었다. 미스즈와 추타는 드민을 찾으러 갔지만 도중에 빅터에게 가로막혔고 한판 붙자마자 그는 바로 미스즈를 쓰러뜨려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는 원래 끝까지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추타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다. 드민의 행성에 있는 그의 가족이 협박을 당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복종해야 했다. 빅터는 추타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머리를 잡고 마구 때렸다. 그는 추타를 한 번 찔렀지만 바로 그때 도루가 추타에게 돌아왔다. 도루는 그가 검으로 변신하도록 도와주었다. 추타가 빅터에게 검을 휘두르자 그는 재빨리 피했고 미스즈가 도와주러 왔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추타의 검에 더했다. 도루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빅터를 날려버렸고 드민의 함선은 방금의 공격으로 큰 구멍이 뚫렸다. 드민은 금방 잡혔고 빅터는 자신의 최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추타가 밧줄을 던져 그를 잡았다. 왜냐하면 빅터가 전에 말했듯이 그는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의 삶은 평범하게 돌아왔고 본부 전체가 예전 볼링장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미스즈도 추타의 냄새에 대해 오해했던 것을 사과했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예전처럼 틈만 나면
싸우거나 헐뜯지 않고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다. 이모도 추타가 여자애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에 감동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